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막 리뷰 되게 오랜만입니다. 오늘 이번 주 2022년 11월 5일인데요.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을 맞이해서 사실 소마시네마도 공지한 건 없습니다만 조금 추모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무력한 느낌을 주는 그런 비참한 사고가 나가지고 참 일단 다시 한번 뭐 고인의 명복과 희생자분들의 건강을 빌고요. 조금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 좀 그 현실에서 답답한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선택한 영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시즈 해리스 파리에 가다인데요. 사실 이 영화에 대한 홍보는 거의 없다시피 하더군요. 유니버셜 픽처스의 거의 뭐 직배 같은 개념인데 사실 이만한 규모의 영화들은 극장 개봉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소개도 요즘에는 거의 홍보도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영화의 예고편만 보고 개봉되었는지 최근에 알았네요. 그래서 마침 또 아침에 이제 찾아보다가 주변 극장에 11월 5일 아침이거든요. 주변 극장에서 하는 상영관이 있어서 그냥 그냥 그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영화를 선택하다가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미시즈 해리스 파리에 가다라고 하는 영화는 사실 이제 원작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처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폴 갈리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지금 이미 작고하신 과거의 작가고요. 폴 갈리코라고 하는 분은 그 과거의 미국 출신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꽤 유명한 작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영화된 작품도 많아서 포세이돈 어드벤처,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그 포세이돈 어드벤처의 원작자입니다. 72년도 이 작품이 제일 유명한 영화된 작품 중에 있고요. 고전 영화 중에서 게리 쿠퍼가 나왔던 야구왕 루게릭, 그러니까 원래 스포츠라이터로 시작한 그런 분이라서 상당히 많은 작품이 영화되었거나 영상화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폴 갈리코는 근데 국내에 출판된 건 주로 고양이 관련된 작품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출판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지만 이분의 이제 그 미국 소설을 찾아보면 이 고양이 뭐 관련된 작품들 많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폴 갈리포의 작품 찾아보시면 있고 그 외에도 뭐 요 해리스 시리즈라고 해서 미세스 해리스에 관련된 주인공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또 소설들이 좀 있습니다. 영상화도 사실 이 좀 됐었는데요. 이 미시스 해리스라고 하는 게 과거에 뭐 사실 국내에서는 뭐 알바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엔젤라 랜스버리 옛날 제시카의 추리극장으로 유명하신 배우죠. 엔젤라 랜스버리가 나왔던 미스터 아리스 고스트 파리스라고 하는 작품도 같은 원작을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독일에서도 이 미스터 해리스라고 해서 독일 그 옛날 서독에서 만들어진 80년대부터 91년까지 만들어진 또 연작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미스터 해리스 파리에 가다는 이미 영화가 여러 번 됐었고요. 일단 이번에 지금 소개된 영화는 가장 최신의 2022년도에 만들어진 작품 되겠습니다. 감독은 안소니 파비안이라고 하는 감독이고요. 그 전작으로는 이제 스킨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죠. 애프터 더 폴의 연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타이틀롤도 사실은 조금 낯선데요. 레슬리 맨베일이라고 하는 배우고요. 레슬리 맨베일이라고 하는 분은 그 전에 아카데미 그 여우 조연상의 캐스팅 된 적이 있어요. 바로 팬텀 스레드에서 시릴이라고 하는 배역으로 굉장히 좀 무게감 있는 연기를 보인 바 있습니다. 반면에 이 미시스 해리스에서는 상당히 친숙한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은 그 넓고 친절한 또 그 계급적으로는 중하류층의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메이드하고 당시에 이제 50년대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친절한 어, 영국 중년 여성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이제 당시에 이제 50년대에 파리를 가가지고 펼쳐지는 얘기가 바로 미시스 해리스 파리에 가다가 됩니다. 이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사실 국내에서는 별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뭐 평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내에서는 그렇게 별로 없죠. 지금 평단에서도 별로 없고 관람객 평점 정도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이제 여름에 개봉이 돼서 이미 평이 좋은 편입니다. 7.1 IMDb 평점 그리고 로tten 토마토 지수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편안하게 행복하게 볼 수 있는 영화에 속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 제작 비용이 한 1,000만 불 전후 규모고요. 촬영은 파리와 런던 그리고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촬영이 된 5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 되겠습니다. 미시스 해리스는 일단은 직업적으로 이제 이렇게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 집안을 돌봐주고 청소를 하고 뭐 집안 내 뭐 그 물건이 있으면 수선을 하는 뭐 그러면서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사실 그녀는 그 40 이미 지금 50년대니까 54년 정도가 배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틀을 보면 한 54년 정도가 배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영화 속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쟁 미망인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아직 전사 통보를 못 받은 상태로 있어서 남편을 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전사 통보를 받게 되죠. 여기 이제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에디라고 불리는 에디 히리스라고 하는 전장에 참여했다가 소식이 끊긴 남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에디가 이제 그 영화 시작한 부분에서는 전세 통보를 못 받은 상태고 시간이 끝나면서 이제 이것을 통보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도그 이제 굉장히 혼자 힘으로 가정에 그 아기도 없이 혼자 힘으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여성인데 이 여성에게 이제 꿈이 생깁니다. 그 꿈이 바로 크리스찬 디오르의 드레스가 되는 거죠. 이 드레스예요. 500파운드 이렇게 해서 되게 꽃무늬의 그러니까 화려한 드레스를 보고서 정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디올의 그러니까 자신의 꿈이 이제 이 디올의 드레스를 사서 입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운이 좀 따라줘서 굉장히 빠듯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전쟁에서 전사 통보를 받으면서 이제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미망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약간의 행운 뭐 이렇게 그런 에피소드가 좀 등장을 합니다. 뭐 개경주에서의 에피소드도 이제 등장을 하고 뭐 각종 돈들을 이제 끌어모으면서 가서 이제 디올 드레스를 자신이 모은 돈과 합해서 크리스찬 디올 드레스를 사러 이제 무작정 파리로 떠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해리스라고 하는 여성이 당시에 뭐 50년대 인물들이라면 뭐 사실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디올의 그냥 하우스 오브 디올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당시 크리스찬 디올은 뭐 영화 속의 배경입니다. 제가 뭐 패션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당시에 크리스찬 디올은 아마도 그 하이 패션 그 당시에 우아하고 당시 귀족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화려한 패션들을 갖다가 선보이는 그러니까 맞춤형 제작을 하는 그런 업체였던 걸로 영화 속엔 설정이 되어 있어요. 뭐 아마 시대 연배상으로는 아마 크리스찬 디오르는 이 시기엔 이미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기엔 사망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영화의 소설은 성에서 이제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해리스라고 하는 평범한 이 중하류층의 여성이죠. 지금 보고 있는 그냥 단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려하다고 할 수 없는 옷을 입고 이제 우연히 패션쇼에 그 디올을 하우스 오브 디올에 가서 패션쇼를 참가를 하게 되는데 자신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모았던 돈을 가지고 디올에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컬렉션에 운 좋게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컬렉션에서 점 찍은 옷을 갖다가 사야 되는데 당신 맞춤형으로 이제 그 체형에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일주일간 파리에 체류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영화는 이제 이 해리스라고 하는 여성은 그 영국 그 50년대의 영국인들을 좀 상징하는 오지랖은 넓고 그리고 되게 친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클래식한 여성상을
대표라는 인물이죠. 부지런하고 헌신적이고 그 다음에 좀 적극적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순박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디올이라고 하는 오직 그 자신이 사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상태의 여성이니까 그 꿈을 쫓아서 일단 왔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일종의 친절과 배려가 이 크리스찬 디올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모티브를 준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헤이스라고 하는 이 여성 역시도 당시 그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실존주의와 그다음에 파업 그리고 이제 계급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하우스메이드 그냥 계급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여기는 하녀 계급에 해당되는 인물이죠. 해리스라고 하는 여성이 자아를 찾아간다는 얘기까지도 좀 담고 있는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뭐 아주 가볍고 그냥 여유 있게 담고 있어서 영화를 보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를 연기하고 있는 우리 배우죠. 레슬리 맨브리라고 하는 이 여성 배우 자체가 상당히 이제 50년대에 태어나신 베테랑 영국 배우시고 당연히 그만한 역량을 충분히 잘 보여주시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영국 아줌마스러운 모습들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배우들의 연기들과도 잘 맞습니다. 이 영화에는 프랑스 배우 중에는 이 후작이라고 하는 이제 귀족 계급에 해당하는 남성으로 이제 람베르 윌손이 등장을 하는데 겨울 54등을 비롯해서 한때 8, 90년대에 프랑스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었죠. 이 람베르 윌슨이 되게 여유로운 그리고 귀족적이고 되게 신사적인 프랑스 남자를 연기해서 약간 썸을 타는 역할을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 주목받을 만한 배우로 이제 여성 일종의 그 영화의 룩 같은 것들을 보면 제인 세버그가 이제 그 브래드레스 내 멋대로 해라 그 역할을 연기했을 것 같은 캐릭터로 이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스타일들을 연기하는 인물은 포르투갈 배우죠. 그래서 포르투갈 배우 이름이 네네 워리어 넌이라고 하는 이 작품의 타이틀 롤이었습니다. 이 넷플릭스의 시리즈 드라마인데 바프티스타라고 하는 여성 배우가 상당히 우아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캐스팅 소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상당히 우아한 연기를 펼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아름답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 당시에 이제 그 디오르의 일종의 고용된 모델로 등장을 하지만 그 실존주의, 그러니까 뭐 사르트의 존재와 비존재, 뭐 이런 책들을 읽는 그다음 뭐 굉장히 지적인 여성, 그러니까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런 여성으로 당시 파리, 뭐 포르투갈 배우입니다만 당시 파리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요. 지적인 인물을 연기하는 이 남 배우의 경우에는 리턴 투 파라다이스라고 했었던 줄리아 로버츠와 조지 클루니가 나온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던 배우더라고요. 이 배우가 또 그 사진을 끼고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다른 이미지로 등장을 하는데 루카스 브라보라는 배우가 또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자 그러니까 되게 에이다 해리스 주인공 타이틀 역인 레슬리 맨빌과 함께 상당히 시너지를 발휘하는 배우들로 뭐 일종의 자식 같은 관계이기도 하고 그 둘이 약간 화학작용이 일어나는데 해리스의 오지랖이 또 발휘가 되기도 하죠. 반면 이제 안티적인 인물로 콜베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자벨 윗베르죠. 그 프랑스의 대표적 명배우인데 약간 이 영화에서는 그 윗베르 특유의 좀 도끼 어린 그런 연기들은 좀 자제되어 있는 편이고요. 사실 뭐 약간 빌런성이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아주 심각하게 나쁜 사람으로 등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 의견이 다른 그런 인물이고 약간 보수적인 디오로에서의 약간 개혁보다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하지만 협력이 또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우들 보는 재미도 있고요. 이 신인 배우들을 또 보는 이런 재미도 또 있는 그런 영화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지금 보고 계신 디오르의 패션쇼 장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당시 고전적인 스타일의 크리스찬 디오르의 아름다운 그 옷을 등장을 해서, 제가 패션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런 장면 자체가 주는 또 약간의 재미들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50년대 파리의 풍경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영화 좀 더, 그리고 또 이제 그 단순히 그것만으로만 설정되지 않고요. 57년도 런던이 배경이군요. 시놉시스를 읽어보니까 그 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만 그려져 있지 않아요. 사실 이 당시의 파리의 이제 영화적 그 플롯의 설정이기도 한데, 플롯은 그 당시 파리의 배경 자체가 쓰레기 파업, 그 쓰레기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는 상황 속이어서 상당히 조금 지저분한 상태. 뭐 원래 파리가 깨끗한 동네는 아닙니다만 그런 동네로 나오고 있어요. 그 나오고 있는 동네에서도 에서 이 파리에서 이 갖고 있는 이 그런 이런 만남들을 통해 가지고 모두가 이제 성장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 이 뭐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같은 것이 언급이 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그 개인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어진 그 직업 윤리관, 그것들을 벗어나는 개인 자체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의미 같은 것들을 실존주의가 이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실존이 더 본질보다 실존이 앞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존주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인데, 그래서 그런 특징에서 이 해리스라고 하는 인물, 여성이죠. 평범하게 늙어간 그리고 그냥 자기 삶에만 충실했었던, 어떻게 보면 그 세상에 대해서 그냥 수긍하고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 파리를 다녀오면서 그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쓰레기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파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오히려 크리스찬 디오 안에서의 보수성을 깨는 그런 오지랖을 펼치면서, 모두 따라와요 이런 장면이 나오죠. 펼치면서 본인 스스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화의 앞부분에 보시면 런던에 이제 이 해리스가 결국은 자기가 받아야 할 임금을 못 받고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참고 있다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는 장면이 이제 영화에 이제 파리 갔다 온 장면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여성의 그 자신의 그 희생을 좀 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장면들도 나와서 나름의 따뜻한 감동을 또 주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뭐 그 큰 갈등이 없이 한 1시간 55분의 상영이 있거든요. 공간적으로 런던에 살고 있는 해리스가 우여곡절 끝에 파리의 디오르에 가게 되고, 그 파리의 디오르의 얘기가 좀 더 흥미롭죠. 사실은. 왜냐하면 해리스라고 하는 여성이 이 디오르라고 하는 세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 회계사를 담당하는 이 친구의 집에 빈 동생의 그런 방을 빌려 지내게 돼요. 일주일 동안. 그럼 그 빌린 방을 지내고 나서 상당히 되게 화려해지고 있는, 그러니까 되게 세련되져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룩 자체가 이런 식의 아줌마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으시다가 점차 이제 좀 세련된 이런 스타일이죠. 이런 스타일로 세련되어져 있는 파리지앵의 느낌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좀 소소한 변화들, 이런 것들도 꽤 안정감 있게 연출되어 있는 영화라서 요 뭔가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싶을 때, 뭐 실제 여기 이 배우들은 이제 루카스 브라보하고 이제 실제 배우들이고요. 그래서 요 모습들이 자체가 잘 살아있는 영화라서 뭐 나름대로 편안하게 아주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 또 소소하게 메시지들이 잘 담아져 있는 영화라서 관객들을 실제로 많은 관객들을 동원할 만한 작품은 아니지만 본 사람들 자체들의 만족도는 꽤 높은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에 막 그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막 그 결국은 이제 이 장면 자체가 강조되는 거예요. 이 지금 매혹되어 있는 디오르의 이 템페스트라고 하는 그 모델에 매혹되어 있는 이 해리스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옷을 입고 나타나는 그 이
주인공 해리스 부인의 모습 자체에 또 감동을 받는 이런 사람들, 요 장면이거든요. 이런 모습들 자체가 사실은 이제 시대의 변화를 또 상징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2차 대전 전후에 이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일단 일종의 그런 사치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존적인 그런 귀족들의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가 이것은 서민들 일반인들이 입는 옷이라기보다는 일반인의 선택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의 옷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을 상징하는 이제 보수적인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이자벨 유페르가 연기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람베르 윌슨이 이제 그 꽃을 건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옆에 등장하는 인물 자체가 이제 약간 그런 귀부인의 성향, 좀 적대적으로 대하는 계급을 좀 낮춰서 보는 그런 차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등장을 하는데 뭐 강하게 어필이 안 되지만 그런 각성, 바로 해리스 부인의 각성도 그렇고 디오로 내부의 변화도 그렇고 그것은 약간의 이 세상의 변화를 또 50년대로 들어오면서 변화를 좀 어느 정도는 담아내고 있는 영화라서 메시지가 또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또 디테일한 또 재미를 갖추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별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서 당시에 50년대 파리의 느낌도 잘 살리고 있는 영화고 뭐 가보지 못했지만요. 그 영화적 재미도 소소하게 잘 담아져 있고 뭐 당시 디오르에게 이건 디오르 오리지널 사진인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패션계 그 디오르의 풍경도 이것도 잘 구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패션에 대해서 문의 아니지만 어쨌든 이 미시즈 해리스 파리에 가다 뭐 아마 많은 관객들이 극장에서 보실 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보도 많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개봉을 한 영화인데요. 많은 또 나중에라도 찾아서 보시면 좀 즐겁게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는 영화라서 추천해 드립니다. 미시즈 해리스 파리에 가다 이상 리뷰였습니다. 저는 소마 시네마였습니다.